Yeah, it's going very quick what you say, but I'm really happy to start the season again, and I can't wait to start the league again. And I think we as a squad, we are ready. We have a good squad, we have a good team. The staff, of course, is also really good, so I think we're ready. Feels better, of course. Yeah, everything is different when you're a new player. So of course you have to find the trust, and you have to find your own style of play in the games. And now everybody knows what they expect from you, and I know what I can expect from the guys and from the team. So of course it's better when you have a couple of days in pre-season. And just very finally, where do you want to go on a level this season? Where do you want to improve personally? I mean, amazing season last season. You swept the awards here. Where do you go on now? I hope we can do some special things this year. That's for me the most important, and not even personally, but with the group, I hope we can reach something special this year. I think the club deserves this. I think the fans deserve this,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about it to reach that. Mickey, thanks. 반더벤의 시즌 계획이 원대했다면 드라구시는 소박했습니다. 나는 축구 선수로서 매 시즌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이 항상 똑같은 목표다. 작년보다 나은 올해는 누구나 꿈꾸지만 모두가 이루는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은 현실적이고,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매년 성장을 이뤄내고 전성기를 맞이하면 충분히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2002년생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저희 주장으로 항상 그의 리더십을 믿고 그의 경험을 믿는다. 그는 언제나 좋은 주장이다. 손흥민을 향한 언어에는 드라구신이 가지지 못한 최대 단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그가 빅리그 풀타임 출장한 프로 시즌은 사실상 제노아에서의 1년이 전부이고, 아직도 건강한 한 시즌을 보내는 법과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를 막아내는 방법, 특히 포백 센터라인에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법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센터백은 어린 공격수에 비해 출전까지 시간이 걸리고, 후반 교체 자원은 대체로 수비수보단 공격수들이 선택받곤 합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두 개의 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입니다. 현실적으로 로메로와의 주전 경쟁은 미션 임파서블이고, 한 살 형인 반더벤이 도전자 드라구신 입장에선 실질적인 챔피언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의 특징을 넘어 월드컵 위너 로메로는 이미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더벤에게 드라구신은 아래에 있는 후배라면, 드라구신에게 반더벤은 자신의 축구 인생을 위해 반드시 다가서야 할 인생 라이벌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중한 출전 숫자를 완전히 뒤바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더벤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플랜담, 볼프스부르크와 토트넘에 이르기까지 이미 5시즌의 경험입니다. 한 살 차이임에도 이렇게까지 시즌 경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드라구신의 프로 계약은 이탈리아의 왕 유벤투스에서였고, 반더벤은 플랜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소년 프로의 시작이 빅클럽이 좋을지 아니면 뛸 수 있는 소규모 클럽이 좋을지는 축구계의 오랜 질문이고, 토트넘에 두 센터백을 넣고 보면 현재까진 반더벤의 커리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소년 시기의 평가를 놓고 보면 플랜담 소속 반더벤과 유벤투스 뒷팀에 입성한 드라구신은 비교가 불가능한 자원이었지만, 5년 만에 반더벤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명은 나란히 유로에서 자국 대표팀에 차출되었고, 반더벤의 경우 어벤져스급 네덜란드 센터백 가운데 교체 출전을 이뤄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We should also say congratulations getting into the Netherlands squad, taking part in a major tournament. How was that experience? The experience was unbelievable, and to get quite a lot of minutes as sub every time. So yeah, it was a huge experience, but we get knocked out by England. So Yeah, sorry about that. yeah,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to be honest. 반더벤과 드라구신의 경쟁이 재밌는 이유는 두 명은 만화 캐릭터 같은 특징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193cm의 반더벤은 직선적인 움직임으론 리그 최고를 공인받았습니다. 37.39의 최고 속도는 지난 시즌 EPL 랭킹 1위입니다. 해당 분야의 챔피언은 오래도록 카일 워커였지만, 반더벤은 등장과 동시에 타이틀을 획득했고, 뒷공간을 비워두는 토트넘 축구에서 광속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91cm의 드라구신은 고공 플레이의 샛별입니다. 어린 나이에 제노아에서 주전을 거머쥔 최대 무기는 공중볼이었고, 180cm 선수들과 비교해도 높은 점프력은 공격에서도 발군이었습니다. 만약 둘의 장점이 합쳐졌다면 세계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됐을지도 모르는 재미난 개성입니다. 반더벤의 머리가 약하거나 드라구신이 지나치게 느린 선수는 아니지만, 서로의 개성이 워낙 뚜렷하기에 강한 대비가 발생합니다. 축구는 언제나 퍼즐 싸움이고, 토트넘의 축구에서는 하늘보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당연히 더 빠른 반더벤이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 이번 시즌도 드라구신의 출전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처럼 부상과 퇴장 이슈가 발생하면 드라구시는 가장 먼저 호명될 센터백이고 관전 포인트는 갑자기 잡은 기회에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프리시즌에 증명되었지만 토트넘 센터백에게 수비는 당연한 임무이고 더욱 중대한 과제는 비카리오의 공을 전달받아 이선에게 뿌리는 빌드업의 출발입니다. 반더벤은 독일에서 이미 해당 역할을 경험하고 왔지만 드라구시는 제노아와 루마니아 대표팀의 특성상 슛볼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를 통해 배워야 할 입장이지만 토트넘 스태프는 선수 한 명의 경험을 위해 시간을 제공할 순 없었습니다. 문질기삼이란 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이 동등한 노력을 펼치고도 팀의 사정, 소속팀을 선택하는 과정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경험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고 한 번뿐인 현역 인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예를 들면 함부르크 시절 반니스텔로이라는 직접적인 교본이 존재했지만 그가 뛸 수 있는 자리에는 분명한 공백이 있었고 특히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0대에 출전하기 시작한 선수들은 개인의 능력 외에 팀의 해당 포지션의 슈퍼스타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손흥민은 충분한 출장을 거쳐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킨 이후 레버쿠젠 주전까지 안정적인 스텝업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토트넘을 선택한 드라구시는 중요한 시기에 벤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한 살이 반더벤의 출전을 바라보는 심정이 미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는 대표팀으로 시선을 돌리면 정반대의 환경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구시는 이미 A매치 20번의 경험이 있고 반더벤은 불과 8경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벌어질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덜란드의 주전 센터백은 자다이크 우어케이고 벤치에는 더리 흐트와 더브레이가 있습니다. 리버풀, 뮌헨, 맨시티, 인테르의 주전 센터백들이 총망라된 올스타 수비 군단이고 반더벤은 제3의 센터백 자리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주전을 차지하고도 A매치가 8경기에 불과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반다이크가 은퇴하면 또 다른 괴물이 출연하는 곳이 네덜란드란 소수정의 스포츠 왕국입니다. 은퇴 시기까지 반더벤은 A매치 100경기란 영예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드라구시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의 인생과 결과는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흔적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올 시즌 토트넘의 마이키 보어는 우측 윙어로 제법 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좌측 윙은 올해 들어 클럽의 초핵심 자원이었지만 우측 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클루셉스키의 출전 비율이 최근 가장 높았지만 무어 입장에서 불가능한 도전이 아닌 이유는 오른쪽의 클루셉스키를 공략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PL팀들이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발이 뚜렷한 윙어들이 현대 축구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개막을 앞두고 반더벤과 드라구신을 조명한 이유는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포텐셜로는 상당한 수준인 두 선수의 명과함이 또렷하기 때문이고 시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드라구신은 경기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빌드업이란 숙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더벤은 햄스트링이란 폭탄을 관리하며 텅텅 빈 뒷공간을 수없이 질주해야 합니다. 각자의 숙제를 해결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클럽이고 만약 양 선수가 경쟁심을 가지고 자리를 다툰다면 역시 클럽이 누릴 특권이 됩니다. 축구에서 경쟁이란 동반 성장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는 모두 유소년 시절 캡틴의 경험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소개했지만 유소년 코치들이 캡틴을 임명할 때 보는 조건은 절대적으로 리더십과 성격입니다. 까불까불한 10대가 아니라 과묵한 유소년기를 보낸 두 선수의 조우가 더욱 영화적인 이유입니다. 유벤투스에서 시작하고 뮌헨의 구애를 받았지만 토트넘을 선택한 드라구신, 폴랜담에서 출발하여 주목받진 못했지만 단숨에 PL 주전 자리까지 도약한 반더벤. 짧은 생애에도 두 사람은 이미 몇 번의 롤러코스터를 탑승했고 다음 장의 이야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명의 190cm, 2000년 대생들이 PL 공격수들을 막아내기 위해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더 꿈에 다가선 선수는 누가 될까요?